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왔습니다. 하천 실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송희진 박사님께서 리빙랩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쇼헤님께서 일본에서 어떻게 도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좀 그거와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지방의 농촌 지역에서 공공 인프라를 가지고 리빙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리빙랩을 제가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 아마 이런 연구를 안 했을 건데, 이때 당시에는 못 모르고 하면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요.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리빙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 인프라를 하는 게 하천 쓰레기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가장 핵심은 지금 바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쓰레기들을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수거하거나 차단을 해야 될까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하천에서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해양의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어떻게 하천에서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고 수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리빙랩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제목으로 더 이상 해양 오염의 쓰레기 저감은 바다에서 찾지 말고 육지에서부터 찾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DIPS 엑스퍼디션이라는 프로젝트 아시나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심해가 마리나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억망장자와 이 회사에서 마리나 해구 가장 바닥에 가면 뭐가 있을까? 큰 기대를 하고 560억이라는 자신의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정확히 쓰레기하고 어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가 쓰레기 봉투하고 그 다음에 비닐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억망장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목숨을 걸고 내려가 봤더니 쓰레기밖에 없더라 라는 것이었고, 이게 매스컴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만큼 바다에서의 쓰레기는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보고 있을까? 매년 3천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이거를 처리를 못하냐?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더라.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수거 체계를 좀 개선해보고, 그 다음에 해양 관리하는 체계와 인프라를 조금 어떻게 하천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성공하면은 큰 우리 지구의 탄소 저감이라든지 해양 오염에 많은 이익을 주겠다,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대륙별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만큼 나올까라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가장 많은 쓰레기는 바다와 육지가 접해져 있는 곳, 이런 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연구자들은 연안 또는 하구 지역,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하천을 통해서 많이 이동돼서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표는 하천에서 쓰레기를 잡으면 바다로 쓰레기가 저감되지 않을까가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원들은 과연 하천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일본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염되어 있는 하천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얼마큼 갈까라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전체의 65%는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더라 라는 것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쓰레기를 저감하거나 수거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하천에서부터 찾자라는 것이 이 연구의 지초였고, 그것을 기존의 연구자들이 하는 기술 개발 방식이 아니라 리빙랩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첫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리빙랩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실패와 어떤 노력을 하고 도전을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바다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는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부도 너네들도 문제야. 그러니까 같이 해결하자라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은 2020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아직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 드디어 23년 12월에 이제 모든 기관들, 부처들이 참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육상기인에 대한 쓰레기에 대해서 첫 대책 마련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이나 앞으로 향후 대응들이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좀 확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지만은 이런 리빙랩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부처에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하천의 부유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상지로 삼았던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쓰레기가 충남의 서해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들이 충남도의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하천에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처음 지자체가 시도하였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하천에서 먼저 해야 되냐가 바로 이겁니다. 2020년에 충남연구원에서 서천에 어마어마한 1000톤이나 이르는 해양 쓰레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충남 연구자들이 연구자의 기지를 발현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어디서 왔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을 가지고 역추적했더니 충북 음성, 전북 군산, 대전시, 그러니까 충남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내려왔다. 이것은 어디서 내려왔냐? 하천을 통해서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 충남연구원에서는 드론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하천에서 차단막을 통해서 어떻게든 차단해서 그 지자체, 쓰레기가 나온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담아가지고 충남도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추진하다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뭐냐면, 하천에서 바다로 나갈 때 보시면은 총 9개의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다로 갈 때는 농촌공사, 해양수산청, 그 다음에 쓰레기가 여기에 있으면 충청남도 서천군이 관할이고, 쓰레기가 여기에 있으면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하천 쓰레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내에 이제 하천에다가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뭐가 좀 문제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요 하천에 있는 요 차단 시설은 하천의 양안에서 꺾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중에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에 쓰레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에 기존에 있는 부장교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실제 하천 쓰레기를 적용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이해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제가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서 필요한 이해 당사자만 찾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은 실패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3개월 동안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과학기술적인 입장에서 용어들을 쓰고 원인을 분석을 했고요. 실제 아산호에 가가지고 쓰레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는 평택호고요. 여기는 맞은편에는 아산호입니다. 이게 그 지역 관할에 따라서 같은 호수지만은 경기도에 접해져 있는 호수는 평택호라 그러고 충청남도에 접해져 있는 호수는 아산호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로 아마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다가 이게 좀 보이실까요? 이게 이해 당사자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총 9회의 리빙랩을 하면서 의견들을 모아봤더니 한 170개 정도의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하지?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 과제가 기한이 있다라는 거, 마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어떻게든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들어주려고 하다가 보니 결국은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는 큰 소탐 대실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차단막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차단 붐을 만들자, 이런 구조를 만들자, 하천에 이렇게 설치를 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단 시설들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이 하나하나 과정이 1주에서 3주의 과정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는 이 차단막을 최종적으로 모든 의견들을 반영하고 일부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이 차단막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R&D하고 BR&D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자 했는데 실제 저희가 하천에 설계된 차단막은 이겁니다. 아까하고 어떠신가요? 머릿속으로 기획했던 차단막의 구조하고 실제 공주 유구천에 가서 저희가 설치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차단막은 이렇습니다. 1년 8개월의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요. 한 달 빼고는 이걸 기획하면서 한 달 빼고는 아마 편하게 잠을 못 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어야지만이 실제 하천에서 설치가 되고 이거에 이해 당사자들이 오케이하는 구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적은 이런 차단막을 시설해서 시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쓰레기 수거차가 자동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이 방법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5월이었는데요. 다들 웃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거 끝났고 2달이면 과제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표 편하게 뻗고 잠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서로 고생했다라고 얘기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분,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마을 이장님, 그 다음에 충남연구원, 그 다음 기업,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충남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산학 관련된 연구자들,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1년 넘게 고민했던 이런 시설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참 수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전체 영상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총 좌측에서 우측까지 길이는 한 180m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차단막은 평소에는 한 60cm 정도 되는 수심에서 운영되다가 최대 한 7m까지 올라가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성공이었을까라는 걸 하다 보면은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만약에라는 말을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극한 홍수로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에라는 단어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공할 때는 혹시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설계 기준이 좀 못 미치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추가적인 설계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기 운영을 위해서 차단막을 더 넓게 설치를 하자. 두 번째는 만약에 극한 홍수가 오면은 침수되면 어떡하지? 차단막이 그때도 안전할까? 한번 분석해보자. 세 번째는 쓰레기가 누적되면은 차단막이 하중을 못 이기지 않을까? 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에 진짜 비상 상황이 생각났을 때 차단막을 차라리 끊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과 시간과 노력과 많이 들었던 것이 저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 다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될 제품을 만들고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랩이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어디에 설치하고 뭘 할지 각 단계별로 저희들은 이해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지만 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유돼야지만이 리빙랩을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이런 저명 허가증, 그 다음에 차단막 설계했을 때 이게 저희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극한 홍수 때 차단막이 침수됐었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수치 해석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서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 성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역 주민분이 홍수 때 차라리 차단막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하셔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설계했다가 다음과 같이 고리 연결형으로 해가지고 극한 홍수 때는 이 고리 체결을 풀어버려서 차단막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냥 썰어 내려가게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허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너무 머릿속에 생각한 설계가 진짜 확실한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서 실제 이렇게 차단이 되는지, 그리고 3차원 수치 모델링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다각도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현장에다 설치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일구천에다가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2달을 잡았는데, 실제 시공은 1달이면 충분했지만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땅의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하천 차단의 구조가 도로공사라든지 뒤에 교량 공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산학이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정은 연구 책임자가 하지만은 책임은 지산학이 같이 나눠지면서 최적의 선택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 책임자 당신만 책임져라 했었으면은 아마 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형태로 했었을 텐데, 충남도청과 그다음에 기업이 우리가 같이 위험 부담, 리스크를 나눠 갖자 해가지고 현재 형태의 그 공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5월에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7월에 끝나는데 이게 평상시에 유구천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비가 한 10mm에서 20mm, 30mm 정도가 왔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요게 50에서 70mm 나오면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는 어디를 목표로 만들었냐면 요것보다 조금 높은 여기 수준까지 비가 왔을 때까지를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2023년 7월에 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거의 이 공주 유구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극한의 홍수 때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이었고요. 처음에 비가
1시간에 25mm 왔다가 마지막에 최종까지는 얼마나 왔냐면 460mm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비 오는 양이 1600이거든요. 약 25%가 이틀 동안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희가 비가 올 때 마을에 저희 스스로 해결단 리빙랩에 참여하고 계시는 마을의 이장님한테 비가 지금 어느 정도 오는지 가서 봐야 되는지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한번 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바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간 계속 비가 내려오면서 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산학 모든 관여자들이 제가 카톡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 조금 불안합니다. 밤샐까요? 그러다가 충남에서 밤셉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밤을 새면서 계속 나눴던 그 카톡입니다. 여기 사진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수됐던 사진은 마을 이장님이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보셨듯이 이만큼 찼다가 마지막에 7월 15일 날에는 이만큼 그 아이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여기가 금강인데요. 이만큼 잠겼고 이때 공주시는 다음과 같이 아직 도시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청댐 숨을 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알게 돼서 이해 당사자의 수자공사를 빼먹었구나. 이때 수자공사를 넣었어야 되는데 라는 또 다른 제 실패, 이해 당사자가 진짜 정확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다행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공주시가 안 됐지만은 선포돼가지고 저희 과제에서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성실 실패로 아마 저희가 과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7월 14일, 15일 저녁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동영 이미지 모니터링 센서로 측정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8일 날 가가지고 그때 현장들을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저렇게 침수되고 문제가 있었냐? 다른 차단막도 다음과 같이 완전히 이제 파괴돼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제가 끝났지만은 이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지산학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가지고 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10월에 저희가 다음과 같이 다시 복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배웠던 경험을 가지고 올해 5월에 다시 다음과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산학이 가면 협력을 제대로 할 거면 과연 각 당사자별로 어떤 것들이 조금 성과가 나와야 될 것인가를 봤었을 때 학이라든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후속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야지만이 학 측면에서는 리빙랩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이 경력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연구개발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증사업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거고 앞으로 이게 사업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R&D와 B-R&D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기업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계속 해야 될 거라면 기업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 참여했던 기업하고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 과정에서 AI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들.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선진국에서의 리빙랩을 하면은 저희는 요 단계에 4단계 정도만 문제를 접근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8개, 9개 중에 4개만 저희가 커버를 했었던 거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사회 지역 커뮤니티의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좀 도내 하천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드는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개발한 리빙랩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운영되면서 관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 과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성공 키워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명확한 목표와 이해 당사자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산학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자체, 이 기업, 중앙정부 같은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방향 제시와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서 기술을 개발하는 학과 연인,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식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학연은 현실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기술 개발을 하지만 실제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연은 기술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게 초기에 각 단계별로 초기에 했던 것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처음에 이 과제를 하면서 저는 제가 슈퍼맨이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하고 시민단체하고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좌절을 했는데요. 근데 실패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계속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슈퍼맨이 아니고 어벤져스의 일원이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팀들이 있다. 누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저희가 침수됐을 때의 가정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퇴적되면서 하중에 얼마큼 받을지에 대해서 실규모로 실험하는 것들인데요. 요게 신의 한 수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치 모델링을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하중을 높이고 파일의 지지도를 높여가지고 침수됐을 때도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면서 더 이상 리빙랩을 벗어나서 R&D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